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XRP 10,000달러는 기대인가 확신인가 허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비중 중에서 제일 큰 게 XRP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XRP에 가장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XRP 10,000달러 1,000달러 간다는 유튜버들 얼마나 믿고 계세요? 네,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책도 써가지고 리플 빅뱅이라고. 저도 처음에 리플을 모를 때 이분 영상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죠. 네, 그 다음에 막 1,00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장에 뭐 4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문창훈 작가님은 되게 특징이 뭐냐면 리플이 10,000달러로 디자인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뭐 비트코인도 1개 이상은 사야 된다, 뭐 체인링크도 좋다, 솔라나도 좋다, 막 다 매집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만큼 돈이 충분하세요? 만약에 10,000달러라는 확신이 있으면 리플만 사야지 왜 비트도 사고 뭐 다른 것도 사고 다 사나요? 네, 그럴 만큼 돈이 있으면 뭐 리플만 사지 않고 다른 것도 다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린 돈이 없죠. 네, 제가 추천하는 XRP 전문가 유튜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에버그린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 한번 그 유튜브에서 치시면 이분 굉장히 전문가 맞으세요. 네, 아까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뭔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세요.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벌써 뭐 5년 전에 만든 컨텐츠인데, 네, 수학 공식에 기반한 리플 XRP 예상 가격 뭐 이런 것도 저는 보니까 이분 진짜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장난 아니구나. 근데 이분이 진짜 멋진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리플이 5,000원까지 최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더 이상 본인은 리플에 대한 방송은 이제 마치겠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리플은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익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최고점에 진짜 뭐 차트를 정말 읽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5,000원 최고점에 이 방송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말 내공이 깊은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뭐 이분 유료 가입 구독까지 제가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예전 그 세종대 교수로 근무하셨던 홍익희 선생님. 네, 이분도 굉장히 내공이 깊습니다. 네, 이분도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베이스 자체가 옛날에 코트라에서 근무를 해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나 국제 금융에 대해서 직접 그 실전에서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XRP가 실제로 유용하고 이게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도 리플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리플에 대해서 그래도 공부도 많이 돼 있고 훨씬 더 전통이 있고 학문적인 베이스가 있는 분들의 분석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XRP 10,000달러 근거의 논리들이 대충 이래요. 네, 일단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그래서 XRP는 전 세계 CBDC 브릿지 자산으로 채택된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트럼프가 그 암호화폐 그 수도로 만들면서 뭘 사인했죠? 네. 그 연준의 CBDC를 금지한다라고 사인을 했죠. 그 다음에 SEC가 소송을 한 이유는 일부러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세력들이 억누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음모론을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XRP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미 낙점되고 준비된 화폐다라고 얘기하고, 비트코인은 XRP의 테스트 버전일 뿐이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은 다 이미 연결이 돼 있고 XRP를 계속 매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까지 하죠. XRP를 미국이 전략 자산화 해가지고 뭐 400억 개 이상 있는 그 XRP 엑스크로이 계좌에 있는 물량을 기부받아가지고 미국 부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10,000달러 설의 약점들이 또 있어요. 뭐냐? 자, 10,000달러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유통량이 500억 개가 넘죠. 그랬을 때 유통량 기준으로 10,000달러면 약 500조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500조 달러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주식 금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미국 전체 시총이 51조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주식 시총이 약 100조에서 11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5배 많죠. 금 시총, 네, 금이 엄청나게 높지만 18조 달러밖에 안 되고요. 비트코인 시총은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물론 뭐 당장에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들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XRP 소각에 따른 공급 부족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막상 그 따져보면 정말 이것도 약간 허구에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소각된 XRP가 약 10만 개 이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XRP가 사용이 되고 그러면 소각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하셔야죠. 만약에 XRP 가격이 10달러, 100달러가 가게 되면 네, 트랜잭션 수수료도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소각량이 소수점 이하로 줄어듭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XRP가 쌀 때는 뭐 수수료 가격이 0.2 XRP 뭐 이러지만 나중에는 0.002 XRP, 0.00002 XRP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소각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를 대체할 유일한 기술이다? 이것도 뭐 몇 년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점점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경쟁자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에서도 자체 코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들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계속 빨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스텔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경쟁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죠. 뭐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코인에게 과연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과 모든 민간은행이 전부 다 권력을 위임한다? 정말 이렇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 투자는 과연 가치 투자일까요? 아니면 투기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XRP에 비해서 다른 밈코인, AI 코인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경험이 없어요. 뭐 도지코인으로 뭘 산다거나 뭐 이런 말만 있지 실제로 뭘 사본 적도 없고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좋다, 뭐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스토리만 존재하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뭔가 사용하면서 그런 사용의 경험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XRP는 그래도 제가 해외 계정 바이낸스나 비트겟을 통해서 보낼 때 정말 빠른 전송 속도, 정말 뭐 1분, 2분이면 전송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낮은 수수료, 정말 수수료가 낮습니다. 얼마를 보내든 간에 수수료가 똑같아요. 뭐 해외에선 0.2 XRP고 국내에서는 업비트 같은 0.4 XRP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해외 송금을 달러로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환전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달러 살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거기에 송금 수수료가 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보낼 때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오래 걸리고 훨씬 느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가능성이 있죠. 일본 SBI, 저는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손정희가 투자한 금융지주 회사인데 여기 SBI 회장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2025년 안에 일본은행의 80%가 XRP를 사용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올해만 얘기한 게 아니라 3년 전부터 동일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지분의 9% 이상을 SBI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는 신뢰하는 이런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SEC 소송 거의 실질적으로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뭐 1,000달러, 10,000달러 가기도 어렵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봐야죠.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거나 상폐할 만한 코인도 아닙니다. 지금 XRP 가격 방어를 보세요. 얼마나 방어를 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XRP가 굉장히 막 투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저는 효용 가치를 누려받고 가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생각해 봐야죠. 뛰어난 영업전과 자본. 지금 리플은 굉장히 자본을 많이 쌓아놨죠. 그동안에 에스크로 계좌에 있던 걸 계속 풀면서 시장에 팔아왔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히든로드라는 업체를 인수했죠. 이거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이 히든로드가 뭐냐, 연간 3조 달러의 거래를 하는데 300개 이상의 기관과 뭐 파생상품 같은 걸 다 그 거래하는 그런 브로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기관들 점점 더 다 확보를 했죠. 그래서 충분히 이거 대단한 영업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XRP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엔 P2P 거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시장 점유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누가 은행을 거치겠습니까? 바로 그냥 개인 간에 주고받죠. 근데 은행 간의 거래는 낮아지지만 B2B 거래는 여전히 은행이 필요하죠. 여러분 뭐 삼성하고 뭐 미국의 테슬라하고 거래하는데 뭐 머스크하고 이재용하고 1대1로 스테이블 코인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을 거쳐야죠. 그럴 경우에 XRP는 여전히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가 지금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코인이 시장에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안정성, 시스템 안정성과 충돌할 수 있죠. 근데 XRP는 어떻든 몇 년 동안 계속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그 시스템은 가장 보수적이죠. 그래서 검증을 통과한 몇몇 코인만이 거래 브릿지 암호화폐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XRP가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SAB 120일 폐지로 인해서 은행이 XRP를 보유하면 이게 다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소유가 증가해서 XRP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 부채 문제와 부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XRP 가격이 만약에 뭐 5달러, 1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은행은 재정 건전성이 엄청 좋아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기대입니다. 옛날에 비트코인에 이어서 XRP가 시총 2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2위 이더리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마 한 3달러, 4달러 정도만 가도 2위 영광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단기간에 3달러, 4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그 창업자가 이끄는 미국, 그 다음에 세습자가 다스리는 한국, 씁쓸한 자본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